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입니다.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또 한 번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세종, 대전, 청주 관련된 것들 좀 뽑아서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시장 동향 평가를 먼저 보겠는데요. 서울은 최근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6월 1주 보합 이후에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했고, 개발 호재 인근 지역이 상승세다.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쪽은, 네,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주는 최근 개발 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요 빨간 선 보시면 이렇게 훅 올라갔죠. 청주는 왜냐면 지난 10여 년간 계속 하락세에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간 적이 별로 없어서 이제 드디어 올라가나 했더니, 네, 잡아버리네요. 자, 대전은 비규제 지역으로 대체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1년간 누적 상승률이 11.5%에 이르며 5월 3주부터 상승폭이 재확대되고 있고요. 청주는 대전, 세종 등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 저가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발 호재가 발표되며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인 거래가 많아졌다고 하네요.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이 17년 1%에서 19년 3%로 증가했으며, 지금 인천이나 청주 등의 시장 과열 지역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승계하는 갭 투자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책이 나온 것으로 보이죠. 시장 상황은 역대 최저 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 지금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일을 또 제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놔서 그러다 보니까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커서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규제책을 냈다, 이런 이야기고요. 정책 대응 방향을 보겠습니다. 투기 수요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이래요. 이게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좀 더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대응을 한다.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한다.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한다. 네, 요 이제 정비사업 쪽은 여기 대전 쪽에 해당되시는 곳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과세 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겠다. 이제 그 임대사업자거나 아니면 법인 매매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제한이 들어오고 세금도 많이 물리겠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지역들이 지정됐는지 보겠습니다.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이제 기존에 여기 있었던 지역들, 세종은 원래부터 들어있었고 대전이나 청주는 없었죠. 개선에서 나오는 것이 지방에서 대전, 전 지역 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5개 구 모두 해당돼요. 청주는 동지역과 오창, 오송읍만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청주는 청원군하고 합해지면서 오송읍, 오창읍 해서 읍 지역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들은 기존의 청주시였던 곳이 아니라 청원군에서 흡수된 곳이죠. 그 중에서는 오창읍하고 오송읍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요, 대전에서 대덕구만 빠졌어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모두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청주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것들이 제한이 되는가에 대한 거, 이거는 이제 이미 이전에 발표됐던 것들이죠.
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내에,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류, 증빙 서류까지는 다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선된 것은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 지역이든 주택 거래를 할 때 가액과 무관하게 3억 원이 안 되더라도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적용 시기는요, 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9월 정도부터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선안에서는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모두 다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고, 뭔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적용 시기는 한 9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택담보대출 전세 자금 대출 규제 부분 보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에 뭐 현행은 투기 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9억 원 초과 구입을 위해서 1년 내 전입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조정대상 지역은 2년 내 전입해라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지금 이제 개선안에서는요, 모든 규제 지역에서 그 조정대상 지역까지 다 들어갑니다. 모든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얼마를 받든지 그 금액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제 집 사면요, 무조건 6개월 이내에 그 대출을 받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됩니다. 전입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뒤에 Q&A에 나와 있어요. 자, 적용 시기는요, 행정지도 시행 여기 7월 정도부터 될 것 같아요. 이게 준비 전산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한 7월 1일부터 해서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는 6개월 내 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요, 현행은 1년 내에 이렇게 처분하고 들어가라, 조정대상 뭐 2년 내 처분해라 했는데, 개선한 전 규제지역, 조정대상 지역, 투기지역 다 마찬가지로 주택 구입을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 먼저 사놓고 내 집 팔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졌어요. 6개월 내에 안 팔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집이 잘 팔리는 집이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집 먼저 팔고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용 시기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입니다. 다음,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실거주 요건, 현행에서는 뭐 전입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었거든요. 보금자리론 받아서 집 살 때. 근데 이제는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고요. 1년 이상 실거주해야 됩니다.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하고요. 또 뭐 다른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7월 1일부터예요.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는 요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 이전에 그러면 6월 말까지 신청하는 경우는 아직은 요 의무 부과 안 되거든요.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조금 빨리 움직이셔야겠네요. 자, 갭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합니다. 현행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했는데요. 개선안에서는 1번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그러니까 그냥 우리 투기지역이라고 합시다. 내 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3억 원을 초과해도, 이제 9억 원 아니에요. 3억 원 초과해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3억 원 추가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요. 규제 시행 전 전세 대출 차주가 규제 시행 후 투기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을, 이미 그 전에 대출을 이제 받은 경우에는 대출 연장을 제한하게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 지역 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는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입주택 기존 임대차 계약이 미완료 등 어떤 그 임차인에 대한 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만 약간 유예해 줄 수는 있다고 해요. 이것도 역시 전세 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뭐 현행은 뭐 얼마 이상 이렇게 했던 걸 개선, 허그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인하. 뭐 그전에는 뭐 보증 한도 뭐 5억도 있고 4억도 있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제 그거 없이 전부 2억 이하로 지금 개선을 했고요. 적용 시기는 일단 허그에서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허그 개정 시행일 아직 안 나왔죠.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라는 소리를 꺼내지도 마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정비사업은 사실 세종시에는 정비사업이 해당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간략히 대전에 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략히 하고 가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지금 주체가 시군구에서 시도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해서 이걸 부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면 과태료도 내게 하고 안전진단 입찰에서 제한을 시키는 똑바로 해라. 이제 이렇게 지금 가게 되는 거죠. 21년 상반기 시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 분양 신청. 요 부분 현행에서는요, 재건축 사업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됐었잖아요. 그런데 개선에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이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금 대전은 투기과열지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하면 대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지 요거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이건 연속으로 거주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총 토탈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20년 12월 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제도를 이제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서 나온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요. 현행은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뭐 LTV 20에서 50 비규제 지역이면 LTV 규제가 없었고 이렇게 됐는데, 자, 개선 모든 지역, 이거는 이제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네,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모두 네,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안 되네요. 적용 시기는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언제 한 7월 1일이네요. 그때부터 안 되고요.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 계약, 이거 가계약 안 되고요. 계약서 쓰고 계약금 이미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대출 신청 접수까지 완료한 차주, 네, 요거까지 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 소유 주택에는 종부세율 인상합니다. 현행에서는 납세자별로 공시가격 합산해서 종부세 부과했던 것을요, 개선안에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 단일세율요 3%, 4% 모두 적용해서 종부세율이 인상됩니다. 적용 시기는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유효권까지 있던 게 아예 폐지가 됩니다.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는요, 종부세 공제 없습니다. 법인의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행에서는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부세 비과세, 이전에는 뭐 임대주택 하면 뭐 이런 혜택 저런 혜택 다 줬잖아요. 그거 이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제 법인이 내일이죠.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종부세 과세하겠다. 예, 세금을 이제 우리 한 몇십만 원씩 나눠준 그 세금 다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금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이제 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현행에서는 기본 법인 세율의 10% 추가 적용했던 것을 지금은 추가 세율 20% 인상하고요. 법인이 내일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추가 세율 적용은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예요. 그래서 뭐 그 전에 양도할 건 해라.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매매업 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해서 따로 이제는 관리하겠다.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 거래 조사 강화를 한다고 해요. 현행은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모든 거래 주체에 대해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 그다음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 제출 대상 지역도 다 동일했었는데, 이제는 법인 주택 거래 시에는 별도의 법인용 신고 서식이 별도로 있고요.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20년 9월부터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Q&A에서 봐야 될 내용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뭐 추진 배경, 다시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가, 뭐 안정되라고 하니까 안정되는 것으로 보고 이런 계획을 냈겠죠. 여태까지도 다 이전에도 그렇게 많이 냈던 모든 계획들 안정될 것으로 보고 냈던 계획들입니다. 자, 근본 지정하는 규제 지역에 대한 효력은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보 개시일이 6월 19일부터네요. 그래서 근본 그러니까 오늘이 6월 17일이니까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8월 이후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 규제 지역. 우리 원래 8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분양받는 것들은 다 등기를 하고 난 후에 취득세 다 내고 이제 그러고 나서 매매하도록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당하는 대전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에 해당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8월부터 이제 이게 해당되냐, 전매 제한이 해당되냐 했더니 아니고 9월 19일부터 당장 해당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서 9월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불가. 지금 청주도 이제는 분양권 전매 안 됩니다. 네. 지금 분양 기다리시던 분들 많으신데 분양권 전매가 안 되겠네요. 자, 아까 조합원에 대한 얘기, 재건축에 2년 거주요건 적용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주 여건은 법 개정 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요.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2년 거주 요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적용되지 않고 이건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그냥 정당한 권리 돈으로 보상하고 이제 입주권 안 주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 신청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은 반드시 연속할 필요는 없고 총 거주 기간이 2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분양 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대출 규제 관련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6개월 이내 이제 뭐 전입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러면 그 6개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6개월이냐 했더니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집을 딱 구입해서 등기를 한 날 그때부터 6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언제부터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 가계약 안 된다 그랬어요. 정식 계약서 쓰고 계약금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금융에서 전산상 등록을 통해서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한 경우 이거 증빙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죠.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대출 받았는데 전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이내 전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상환해야 되고요. 또한 차주는 상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자, 뭐 어떤 특정한 다른 이유로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상당히 지금 우리의 모든 많은 행동에 엄청난 제약들이 지금 들어오네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모든 경우가 적용되는가 하고 물었더니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된 처분 전입 요건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은 담보대출이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받는데 주택 구입 목적 아니고 생활안전 자금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니고 이렇게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한 경우에 이런 대책 강화가 해당이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신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봅니다. 자, 아까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여기 또 입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전에 계약서 쓰고 계약금 넣고 대출 신청 완료했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만 그거 하나라도 빠지면 강화된 요 규제가 적용됩니다. 3개월 기산 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부터 3개월이에요. 확인 방법은 전입이란 실거주 요건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하고 물어봤더니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입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약정을 위반하여 전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한 이익 상실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매매나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요.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되느냐? 이제 시설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 구입에 쓴 그 금액인데, 그럼 운전자금, 주택 수리비나 이런 것들도 대출 안 돼요? 안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하나도 안 됩니다. 이미 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까? 네. 7월 1일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 못 받습니다. 이미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말거나. 이전에 하신 분들도 이제 다 안 됩니다. 조치 시행일은 7월 1일부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월 1일 전까지 주택담보대출 신청하거나 주택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돈 내줘야 될 거를 못 내주게 되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하면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7월 1일 전까지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그 돈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거 정도 이제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기 지역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입 시 전세 대출 제한합니다. 투기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3억 원 초과 아파트 뭐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죠. 신규 매입 시 전세 대출 보증 이용 제한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KB 시세 등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고 투기 과열지구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요 전세 대출 보증 이용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투기 지역 내 신규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 보증 이용 제한 강화 시행일은 언제입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날짜가 안 나왔네요. 한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행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네, 이 말은 전세로, 그러니까 내가 산 아파트에, 투기 지역에 아파트를 사고 그걸 전세를 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는데에도 제한을 준다. 이렇게 되니까 전세를 못 넣게 되는, 갭 투자를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전세 대출 제한 규제 적용에 예외 조치는 없는가 했더니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의해 12, 16대 말했던 것 같은 동일한 범위에서는 인정될 수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등 실수요, 시, 군 간 이동, 전세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 시 대출 보증은 허용한다. 이제 이런 것들. 회수 규제의 경우 투기 지역에서 대부분 아파트가 3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로 일부 추가적인 예외는 인정할 계획이다. 전세를 내줬다가 이제 내가 자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몇 개월 안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아직 1년 남았다. 그러면 6개월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유예를 해준다. 이제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규제를 위반했다. 대출을 그렇게 받아놓고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럴 때는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연체 정보가 등록되고 연체 이자를 물리게 하는 등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향후 3년간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여러 가지들 효력 발생일 6월 19일이네요. 그리고 6월 18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주택담보 임차 보증금 반환 주택담보 허용되고 15억 초과는 19일부터 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세종, 대전, 청주 지역에도 해당될 만한 것들만 뽑아서 오늘 발표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서 규제 내역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주택을 이제 구입하시려고 할 때는 이런 부분, 내가 지금 1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 이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지 보고 계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규제 정보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